안녕하세요. 연안국어학원입니다. EBS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구강 투자 옵션 모형과 재고 투자 모형 지문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지문 1문단부터 들어갈게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라는 것은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본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니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즉 생산재 중에서 토지와 노동을 제외하고 남은 건물이나 기계 등을 자본재라고 합니다. 즉 건물이나 기계 등을 추가로 산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들 즉 늘리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이 자본재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 즉 투자하는 것은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 예측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미래에 이윤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라는 것은요. 본 돈인 수입에서 쓴 돈, 비용을 차감한 것, 즉 순수익이 바로 이윤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는 되었지만 미래에 이 비용으로 말미암아 수입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즉 이윤이 증가한다면 투자를 결정짓겠죠. 하자라고요. 현실은 다양한 제약이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재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투자의 상관관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탕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먼저 설비 투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을 새롭게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 혹은 기존의 고정 자본에 투자해서 좀 더 추가로 사는 것 등을 설비 투자라고 합니다. 자본재 중에서도 고정 자본을 사는 것을 설비 투자라고 보네요.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 정책, 정부의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 이런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입니다. 결과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확실하지 않을수록 설비 투자는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투자 시점을 미래로 미루는 것 등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변한다라는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림에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시장에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고 합니다. 정상이윤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얻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즉 이윤이 0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동차 가격의 변화가 있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현재 자동차 가격은 X라고 하고요. 이 X는 이 기업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정상이윤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입에서 비용을 뺍니다. 이때 비용은 기회비용까지 포함을 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무언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하게 되는 그것의 가치까지도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원을 투자를 해서 A라는 경우의 수가 있고 B라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A를 선택을 했을 때 B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기
포기한 B의 가치도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해서 300원이라는 수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B를 선택했을 때도 100이라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총 얻은 수익 현재 300이죠. A를 선택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300이지만 이 300원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 200원에서 자, B를 포기했을 때 기회비용 100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즉 0이 되겠죠. 이것을 정상이윤이라고 합니다. 즉 0보다 적은 값어치가 나온다면 비용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A라는 선택지를 잘못 선택한 게 되겠고요. 이 기업은 계속해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이 이윤이 0보다 큰 값어치가 나온다면 대박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비어있는 부분은요, 좀 설명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EBS 정오표를 보니 이 내용이 오류라고 해서 이 문장 전체를 삭제한다라고 해서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인 지금 가히 T0 시점에서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해서 우리 이제 판매를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히 T0 시점은요,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즉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즉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 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가격이 추이를 조금만 더 볼까? 오르면은 하고 오르지 않으면 하지 말자라고 관찰한 뒤에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즉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의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가히 T0 가히 T0 시점에서도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미루는 설비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0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면 당연히 투자를 실행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이때 자동차 가격은 진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진입 가격은 투자를 실행해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그 시점에 자동차 가격을 진입 가격이라고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T0 이후에 X를 초과하지 않은, 즉 X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되겠다 싶으면은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자, X라는 가격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나 그래프는요, 계속해서 정상이윤을 줄 수 없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정상이윤이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제외한 0이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 그래프가 된다면 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0보다 더 작은 수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상이윤을 줄 수 없는 그 가격 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과 관련 없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해서 앞으로도 이렇겠다. 자, 지금까지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나의 T2 시점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성을 주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히 T1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 그래프에서 T1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자면 불확실성 때문에 T1에서 T0에서 T1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서 더 커져서, 즉 다시 T0에서 T1 시점의 가격 변동 폭이 전보다는 더 커졌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가격 변동 폭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면 지금 T0에서 T1 시점에는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즉 급상승한다, 가격이 급상승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T1 시점에서 가격이 X2보다 커집니다. 와, 그러면 더 큰 수익 이윤을 줄 수 있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T1 시점이지만 미래를 예측하게 되겠죠. 와, 지금 너무 급상승하니까 하락할 때도 급하락을 하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 하락할 때도 급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시장 상황을 더 관망을 하면서 시장 진입을 미루게 될 것입니다. 역시나 불확실성이 시장 진입을 미루게 되는 이러한 영향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첫 번째 상황에서는 가히 T1 시점에서는 미루게 된다. 그 다음에 나이 T2 시점에서는 시장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히 T1 시점에서는 너무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락을 예상하고 역시나 미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루고 포기하는 것 등이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되겠죠. 자,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재고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은 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와 상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재고라는 것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와, 이 지문은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잘 설명을 해주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문단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이 첫 번째 설비 투자는 줄이도록 영향을 미치고 재고 투자는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요량은 경기 변동 주기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경기가 만약에 지금 팽창기입니다. 경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수요량도 경기 변동에 따라서 자 상승합니다. 자, 하지만 경기가 좀 잘 안 돌아갈 때, 경기가 후퇴할 때는 수요량 역시나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덜 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량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체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물건 하나를 생산하는데 하나당 생산 비용, 즉 총 생산 비용이 아닌 평균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기업이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요, 자, 당연히 어떤 설비를 투자를 해서 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 뭐 공장을 사고 해서 뭐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큰 돈을 투자해서 생산할 거면 하나를 생산할 때보다는 많이 생산할 때 당연히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르르면 그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면요, 또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기계를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당
단위당 들어가게 되는 평균 비용은 다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공장도 추가해야 되고 뭐 기계도 새로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단위당 생산 비용, 즉 평균 비용이 낮은 시점이 좋을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수요가 증가될 것 같아 라고 예상되더라도 그 수요량 증가에 맞춰서 기업이 생산을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생산량을 유지시킨다. 여러 번에 걸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 팔릴 때 100개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100개라는 수요량이 있더라도 팔리더라도 지속적으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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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생산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요, 생산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전기간에 걸쳐서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요, 재고 투자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앞서서 이 생산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은 일정하게 됩니다.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지만 생산량은 일정할 것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자, 수요량이 다시 이렇게 낮을 때에도 생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생산하다 보면 재고가 이렇게 남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재고를 보유해 뒀다가 많이 팔릴 때 보유해 뒀던 이 재고를 탕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고 투자가 확대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 자, 왼쪽 그래프 중에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경기 팽창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만들어 놓은 것, 살게요 라고 하는 것,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축적해 놓은, 투자를 해 놓은 재고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산다라는 이 수요량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후퇴시 잘 안 팔릴 때는요, 자, 계속해서 생산을 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팔리지만요, 수요량은 이렇게 되지만 생산을 이렇게 해 놓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만큼이 안 팔리고 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기업은 투자를 해 놓는다, 재고를 축적한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량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서 생산도 늘고 줄어든다면 재고 보유량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수요량이 이렇게 될 때 생산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고 보유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문단은요,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자,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서 더욱 크게 나타나.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스무딩의 이론에서는요, 생산량의 변화량은 없었습니다. 수요량은 변화량이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변동이 더 큰데,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사람들의 수요량에 따른 판매량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하단 부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4문단의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매량, 즉 수요량이 늘면 생산량도 양의 상관관계로 같이 증가해. 아까랑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 판매량, 즉 수요량보다는 생산량이 더 많이 나타나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수요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많은 증가폭으로 서로서로 양의 상관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어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 그리고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다시요. 이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은 기업의 욕구입니다. 왜?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고를 소진했어. 수요량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손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는 이러한 생산량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량 변동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적게 생산을 합니다.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 많이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을 해서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을 합니다. 자, 수요량은 이렇게 자, 요 정도가 되는데 생산량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재고도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이나 더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파는, 즉 손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즉 가능했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게 단기적으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의 판매 경쟁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량이 적으면 같이 적게 생산하고 수요량이 많으면 많이 생산하되 변동폭을 더 크게 많이 생산해 놓는다는 것은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생산을 더 많이 늘려서 재고를 더 많이 확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설비 투자는 줄인다, 재고 투자는 증가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재고 투자 증가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스무딩의 이론에서는 재고 투자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일정하게 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이윤이 되기 때문이지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실제 현실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생산량 변화도 수요량 변화, 즉 판매량 변화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로 움직여 라고 하는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모형 모두 재고 투자는 증가한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오문단입니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 투자를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경기 변동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때 투자는 설비 투자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겠고요.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은 이 문단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에 2번은요. 기업은 미래 시점의 이윤을 위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짓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미래보다 현재 시점의 이유는 아니죠. 투자를 하면 현재는 당장은 손실입니다만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1문단을 바탕으로 2번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1번에 3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율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앞에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역시나 경기 변동에도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5번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요. 무엇을 근거로 생산량과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 현실을 근거로 해서 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건 한 단위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변화를 바탕으로 보는 것은 바로 스무딩의 이론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기억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정답이 2번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 변동이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기업이 T0 이후에 기업에 진입을 결정을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T0에서 기업이 얻은 이윤이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유가 잘못됐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만약에 T0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은 증가를 하겠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겠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진입을 결정짓는 거지, 이윤이 비용보다 적다? 이런 이유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A는 딕싯의 설비 투자고요. B는 스무딩의 재고 투자입니다. 자, A는 B와 달리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A에 대해 설명하는데 딕싯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성을 고려해서 기업의 투자를 미룬다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B,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스무딩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행위를 실제 현실에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A와 B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A와 B가 아닌 재고 소비 깊이 모형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이 정답인데요. A에서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B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즉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재고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한다. 4번이 전반적인 내용 전개 방식에서 묻고 있는 알맞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A에서 기업은 설비 투자가 줄고요. B에서는 재고 투자에 대한 변동이 없다. 자, 그게 아니라 증가한다.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재고 투자가 증가해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3문단 4문단에서 이루어졌던 스무딩과 재고 소비 깊이 모형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틀린 것을 고르는 설명인데요. 다음은 수요량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장에서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제 수요량을, A는 이렇게
점선이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O 기업의 이제 예상 수요량을 B 그래프는 예상 수요량이고요. 예상 수요량보다 역시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수요량은 다르네요. C는 모 기업의 예상 수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C 그래프는 자, 이렇게 실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B 그래프 예상 수요량에 따라서 기업은 실제 생산량을 조금 더 많이 줄어들면 조금 더 적게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1 시점까지는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를 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T1에서 T2까지 실제 수요량이 모 기업의 생산량과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재고 소진 깊이 모형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실제 수요량 실제 수요량이 아니라 예상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증가되면 실제 생산량을 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게 바로 재고 소진 깊이 모양이 설명하는 바가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경기 팽창 시에는 예상 수요량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경기 후퇴 시에는 예상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자,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 기업은요, T1에서 T2 기간에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이 기간에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상 수요량은 B 그래프인 요만큼이었지만 실제 수요량이 이만큼 되면서 생산한 만큼 아니면 재고 축적한 것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예상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생산량은 요만큼이고 자, 이만큼 추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 기업은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한 것과 재고량보다 더 많이 수요가 일어났을 때, 즉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일 때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줄게 되면서 같은 시장 내에서는 판매 경쟁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그 마지막 문단 전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모 기업이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라는 것은요. 자, 당연히 많이 팔리는 경기 팽창기이기 때문에요. 재고를 지금까지 축적해 두었던 재고를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기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고를 관리하게 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모 기업은요,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T1부터 T2 사이 기간 동안 생산량을 당연히 늘릴 것입니다. 원래 자체가 회피를 위해서 수요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생산량을 늘리는 게 바로 이 모형이니까요. 자, 5번입니다. 모 기업은요, T2에서 T3까지 시기에서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합니다. 실제 수요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수요량은 요만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자, 이것을 고려해서 T3 이후에 경기 팽창기에서의 생산량, 경기 팽창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상 수요량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랬죠. 물론 이때는 경기 후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생산량도
같이 줄이는 것이었고요. 경기 팽창기에서는요, 그 예상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앞으로는 경기 변동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T3 이후로부터는 T1에서 T3까지 경기 변동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3 이후로는요, 다시 예상 수요량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팽창이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기업은 수요량보다 더 많은 생산할 것입니다. T1에서 T2까지 시기 역시나 경기 팽창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생산량이 증가되고요. T3 이후에도 경기 팽창기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생산량보다 더 감소시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그래프도 있었고 지문의 길이도 어느 정도 되어서 헷갈리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